자,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트럼프가 왜 또 이란 공격을 멈췄는지. 둘째, 호르무즈 해협이 왜 기름값을 쥐고 있는지. 셋째, 이 난리통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그랬거든? 휴전 연장 안 해. 이란 다시 때릴 거야. 국방장관 헤그세스도 군대 준비 다 됐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혔어. 월가에서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이 있거든? 타코. 타코가 뭐냐면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쫄아서 물러선다는 뜻이거든.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트럼프가 협상 전에 관세 폭탄 때린다, 폭격한다, 쓸어버린다 이러다가 막판에 항상 꼬리를 내려왔어. 그래서 이 패턴이 워낙 반복되니까 시장 트레이더들이 별명을 붙여버린 거지.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런 거야. 트럼프가 트루츠 소셜에 이렇게 썼어.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어서 파키스탄의 요청으로 공격을 중단하겠다. 거봐, 또 타코야. 휴전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공격은 멈추는데 해협 봉쇄는 계속한대. 자,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부터 짚고 가자.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바깥바다로 나가는 좁은 통로야. 쉽게 말하면 기름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거지. 전 세계 원유의 20%, 천연가스의 5분의 1이 여기를 통과해.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기름값이 튀지. 실제로 지난 3월에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었어. 한 달에 51% 오른 거야. 월간 상승률 역대급이었지. 지금은 95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근데 분석가들이 임모아 뭐라고 하냐면 이 사태 길어지면 100달러는 우습게 뚫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벌써 갤런당 4달러를 넘겼거든. 미국 기준으로 4달러면 뉴스 일면에 실리는 수준이야. 한국 정유사들이 국제시장 가격을 따라가니까 한 달만 지나도 주유소 가격표가 확 바뀌어 있을 거야.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이건 골치 아픈 문제야. 금리 내리고 싶어도 기름값 때문에 인플레가 다시 뛰면 못 내리거든. 실제로 지금 선물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한 달 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야. 자, 그럼 이란은 지금 뭐라고 반응하고 있냐면 이란 의회 고문인 갈리바프 쪽에서 성명이 나왔는데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일 뿐이다. 봉쇄가 계속되는 건 폭격이랑 똑같은 거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게 뭔 소리냐면 한마디로 이거야. 봉쇄 안 풀면 우리도 계속 공격한다. 협상은 너네 칼 치우면 그때 얘기하자. 이러는 거지. 실제로 지난 주말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랑스 선박이랑 영국 화물선을 향해 실탄 사격을 했어. 미 해군은 반대로 이란 선박을 압류했고 지금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는 배가 하루에 딱 3척뿐이야. 전쟁 전에는 하루에 수백 척이 다녔거든. 거의 마비 상태인 거지.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돈 얘기도 꺼내고 있어. 미국이 동결한 자산 60억 달러를 풀어달라. 안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안 앉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60억 달러면 한화로 약 8조 원이야.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 때문에 숨막혀 죽기 직전이니까 돈이 급한 거지. 이 전쟁 시작된 게 2월 28일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란에서만 약 3,400명이 죽었어. 레바논에서 2,200명, 이스라엘에서 23명, 걸프 국가들에서도 30명 넘게 사망했어. 단순한 주식시장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빨리 끝내겠다고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여기서 또 하나 뉴스가 있는데 원래 부통령 JD 벤스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날아가서 이란 측이랑 2차 협상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 근데 비행기를 안 탔어. 왜냐면 이란 쪽에서 대답을 안 했거든. 이란은 처음에 협상에 갈까 말까 하다가 간다고 했다가 결국 안 간다로 말을 바꿨어. 이게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하루에 몇 번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야. 트럼프는 때린다고 했다가 말았고 이란은 협상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고 해협은 열렸다가 다시 닫혔고 유가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오르는 중. 이 난장판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여기서 핵심 교훈 3가지야. 첫 번째, 오일은 당분간 높게 간다.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IEA 수장 파티 비롤이 이건 역사상 최대의 에너지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해협이 다시 열려도 밀린 물량 처리하는 데만 몇 달은 걸린대. 그 말은 뭐냐. 유가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출렁대도 중장기로는 올라간다는 거지. 두 번째, 소프트웨어 주식은 여전히 싸. 중동 전쟁 때문에 시장 전체가 얻어맞았거든. 근데 소프트웨어는 석유 안 쓰잖아. 서버 돌리는 전기료는 있어도 원유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 그래서 실적이 좋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지정학 리스크로 같이 깎였어. 이게 바로 베이비 아웃 위드 바스워터 상황이지.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같이 버린다는 뜻인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팔려나간 거야. 세일스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도비 같은 대형주는 물론이고 중소형 사스 종목들도 실적 대비 많이 빠졌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이걸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바닥이 아니라 외줄타기 중이야. 뭔 소리냐면 호르무즈가 1에서 2주 안에 열리면 시장은 V자로 튀어오를 거야. 근데 이게 연말까지 막혀있으면 유가 계속 100달러 넘고 인플레이션 다시 튀고 연준은 금리 못 내리고 기업 실적은 깎이고 그러면 경기 침체 제대로 올 수 있어. 이게 외줄타기라는 거지.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랠리, 왼쪽으로 떨어지면 침체.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건 뭐냐? 한 번에 다 사지 마. 조금씩 분할해서 담아. 이거야. 실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사고 싶은 금액이 1,000만 원이라 치면 이걸 한 번에 다 밀어넣지 말고 200만 원씩 5번,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나눠서 사는 거야. 이게 달러 코스트 평균법 DCA라고 하는 전략이야. 시장이 계속 내려가면 내가 산 평균 단가도 같이 내려가고 시장이 올라도 일부는 이미 샀으니까 아쉬움이 덜해. 결국 이 변동성 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닥 맞추려다가 아무것도 못 사는 거거든. 피터 린치도 그랬어. 조정을 예측하려다 더 많은 돈을 잃은 투자자가 실제 조정에서 잃은 돈보다 더 많다. 이 말 기억해두면 좋아. 워렌 바펫도 이런 시장에서 현금 비중 엄청 늘렸잖아. 바펫이 현금을 안고 있는 이유는 겁이 많아서가 아니야. 기회가 올 때 쓸 총알을 아끼는 거거든.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해. 포지션 다 채우지 말고 30에서 50%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진짜로 더 빠지면 그때 주워 담는 거지.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트럼프는 또 타코 찍었고 이란은 안 믿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으로 닫혀있고 유가는 당분간 배럴당 90달러 위에서 놀 확률이 높고 이 와중에 소프트웨어랑 일부 실적주들은 지정학 리스크로 같이 할인 중이라는 거. 투자자 입장에서 기억할 건 딱 하나야.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말고 분할로 담아라. 이게 전부야.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봐.